3월 1일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 시절 목숨을 걸고 외쳤던 독립의 함성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 함성 위에 또 다른 긴장감이 짙게 깔렸습니다. 바로 국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문입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 대전, 부산, 그리고 심지어 광주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 3.1절 하면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떠올리기 쉬운데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시점에서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한미동맹마저 약화될 수 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6.25 전쟁을 떠올려 보면 미국의 지원과 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점을 강조하듯 이번에 트럼프 정부 시절 활약한 미국 보수 정치인이 직접 한국을 찾아 3.1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흔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강경한 보수 색채로 유명한 인물들인데 그중 한 명이 한국을 구해야 한다며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미국에서 4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고 그 희생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지금도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보수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동시에 대통령 탄핵을 적극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메시지일 겁니다. 3.1절과 탄핵이라는 키워드가 만나면서 이날이 예년처럼 조용하고 의례적인 국가기념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중장년층이 특히 많습니다. 이들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나라가 나아졌냐고 되묻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소위 말해 친중 성향 세력이 득세할 틈이 생겼다고 비판하지요. 이런 기류가 맞물려서일까요? 미국 보수 진영 역시 한국의 정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미국이 꼬투리를 잡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고도 말하지만 적어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킬 대통령을 미국까지 합심해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3.1절 기념식이라고 하면 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 퍼레이드 정도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탄핵, 한미동맹, 그리고 중국 공산당 견제까지 얽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바뀌는 듯합니다. 4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직접 거리에 나가보거나 방송을 유심히 챙겨보실 텐데요. 과연 이 3.1절이 단순한 기념일로 끝날지 아니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향방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지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이 이 현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워진 분위기 뒤에는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까지 직접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그가 이번 3.1절을 맞아 한국을 찾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많은 국민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인사는 한국 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연단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반가워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유인즉슨 미국도 더는 이 문제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발언을 보면 단순히 과거 6.25 전쟁에서 피 흘린 미국 장병들의 희생만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덩달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미국에서도 주시했지만 결국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막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자연스레 한미동맹이 약해지고 그 틈을 중국이나 북한이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에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구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국내 보수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중입니다. 사실 3.1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기리는 정도의 행사나 제례가 주가 되었지만 올해만큼은 이 미국 정치인의 방문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더욱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이미 한 차례 경험해본
탄핵 정국이 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왔는지를 몸소 겪었기에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충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를 통해서도 감지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 많은 것을 잃었다. 이번에는 적어도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미국 정치인이 단지 구호만 외치는데 그치지 않고 꽤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내 특정 세력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면 미국의 보수 인사와 정치인들은 외교적 혹은 정치적 압박을 통해 이런 무리한 탄핵 절차를 막아낼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미국 내 여론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동맹국을 지키자는 정서를 널리 퍼뜨리겠다는 구상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정치인이나 탄핵 찬성파에서는 내정 간섭이 지나치다. 미국 보수 세력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들쑤시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국방과 안보가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떠올리면 이런 외세 개입 논란만으로 모든 것을 일축하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보수층으로서는 차라리 미국 같은 우방이 움직여주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올해 3.1절이 이렇게나 요동치는 이유는 단지 거리에서 들리는 탄핵 반대 구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묘하게 얽혀있는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강경. 보수파가 한국을 놓아두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점에서 한국 내 탄핵이 실현된다면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나 경제 의존도를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을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운 노릇이고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민주당 계열이든 공화당 계열이든 미국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한국의 보수 대통령을 지켜주는 편이 미국에도 이득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복잡한 셈법 위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가 직접 3.1절 집회에 연대하고 한국 보수층도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힘을 실어주면 탄핵 정국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혹시나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져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다른 계산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3.1절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3.1절에 맞춰 방한하기로 한 미국 보수 정치인이 가진 의도가 단순히 한국 내 탄핵 정국을 비판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굳이 먼 나라의 내부 갈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직접 연단에 서겠다는 결심을 한 배경에는 더욱 전략적이고 심도 깊은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건 말건 미국 국내 사정만 놓고 보면 당장 피부에 와닿을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를 비롯한 미국 보수 정치권의 인물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 노선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즉 한국에서 또다시 보수 정권이 실각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틈을 타 친중 성향이 강해진 세력이 권력을 쥐고 이는 곧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국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이 정치 혼란에 빠지면 결국 미국이 다시 한번 엄청난 자원과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미국 내 보수 진영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한국을 찾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사 또는 고위직을 맡았던 인사라는 점이 더욱 관심을 끌지요. 국내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정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지만 보수층에게 있어서는 결국 외세가 아니라도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우선합니다. 게다가 이 인사는 이미 CPAC 보수정치행동회 같은 대규모 보수 집회 무대에서 한국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며 미국 내 청중에게 이 나라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의 혈맹이자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가운데 하나인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공개 발언들이 그대로 유튜브나 SNS를 통해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준비하던 국내의 여러 단체가 빠르게 그와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3.1절의 연단을 마련한 뒤 특별 연설까지 요청했다는 후문입니다. 물론 미국 정치인이 한국에 와서 열정적으로 연설한다고 해서 당장 탄핵 정국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리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된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가 결정적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보수 성향 시민들은 정치적 판단에 앞서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이 사태를 주목해주고 미국까지 움직인다면 적어도 무리수로 얼룩진 탄핵이 쉽게 관철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는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금 한국이 처한 외교 안보 상황을 냉철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중국은 연일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인데 이런 와중에 한국이 내부 정치 갈등으로 국정 공백 상태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도처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여러 외교 안보 라인도 사실상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어 이는 곧 국정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수층은 과연 이 시점에 미국이라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한국을 도울 수 있겠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앞서 말한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의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처럼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결국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한국 대통령을 지키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지만 보수 진영으로선 오히려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함께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과거 6.25 전쟁으로부터 출발한 한미동맹의 역사가 증명해주듯 사실 미국은 한반도에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며 개입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한국이 긴급한 위기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수도 있다고 보는 관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덧붙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 미국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의 기류가 미국 보수층 안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때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대선을 치르고 정권 교체가 진행되던 복잡한 시점이었고 미 행정부가 한국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라는 상징적 인물이 재선 도전을 위해 보수 세력을 재규합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중국 견제가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이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맥락이 맞물려 한국의 3.1절 집회와 미국 보수 정치인의 등장이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선 국제적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정치인이 3.1절 연단에서 과거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동맹도 끝나지 않았다고 연설한다면 이는 보수층에게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탄핵 추진 세력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태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전 단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존의 내부 갈등이 한미 간 국제 이슈로 돌변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그것도 트럼프 계보의 강경 보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국민 다수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슈의 무게감과 심각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당 계열이나 탄핵 찬성파에서는 물론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나 다름없다는 반발을 쏟아낼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보수층은 이 나라는 정작 한국인들이 먼저 지키려 해야 하는데도 국제사회에서조차 나서 주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는 식의 반응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을 두고 언론도 분분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관심 끌기용 이벤트라고 폄하하지만 어떤 언론에서는 이번 미국 인사의 움직임이 트럼프 재기를 위한 아시아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실제로 미국 보수층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와 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하려면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3.1절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는 그 공감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탄이자 한국 내 보수층에게 우리는 외롭지 않다, 미국도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선사하는 셈일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의 존재가 결합된 탄핵 반대 흐름이 향후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탄핵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보수 진영이 서로 우리가 했기에 성공했다고 내세우며 안도감을 표시하겠지만
만약 인용된다면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입니다. 미국 측 인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우리는 즉각 강력한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국내 차원에서 벌어진 정치적 사건이 외교적 갈등까지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기에 사람들은 이번 3.1절을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권 유지와 반대파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탄핵 추진 세력은 반대로 왜 미국을 끌어들이느냐, 주권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 자신감이 없으니 외국 세력을 의지하느냐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도움을 얻는 것은 어느 국가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3.1절이 도화선이 되어 한미 보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자유민주 체제의 붕괴를 막겠다며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과연 국내 대중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전의 순간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던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국제연대 형태로 확장되는 시점, 이 보수연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아니면 반작용만 키울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든 갈등과 변화가 이 지점에서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흐름이 모여들어 결론을 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점들을 되짚어보면 3.1절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이 온전히 독립운동의 정신만을 기리는 행사가 아니라 국내외 정치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무대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 보수 정치인의 등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이겠지만 적어도 그가 한국에 직접 찾아올 만큼 탄핵 전국의 향방을 중대하게 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과 여의도 각 지역의 집회 현장에서는 이제 탄핵 문제는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긴 어려웠지만 한미동맹과 중국 견제를 앞세우는 미국 보수 세력이 의외로 깊이 개입할 의사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다른 판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 정치인이 어디까지나 우방이며 전쟁 때 함께 싸운 혈맹을 대표한다고 여기기에 그의 존재가 결코 불청객으로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여론전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지요. 그와 동시에 탄핵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왜 우리의 내부 문제에 외국을 끌어들이느냐며 비판을 쏟아낼 게 뻔해 보입니다. 이런 상반된 여론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3.1절을 전후로 한 집회와 연설, 그리고 미국 측 인사와의 교류가 어떤 실제적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관건은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내 여론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선도 심판대의 무게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이 이 사안을 크게 다룰 경우, 그리고 미국 정부나 보수층이 노골적으로 한국 탄핵 반대를 호소할 경우 헌재 재판관들도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3.1절 당일과 그 직후에 열리는 집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미국 인사의 발언 수위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일 그의 연설이 예상 외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면 한국 내부의 기류가 또 한 번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온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국경을 넘어 외교 무대와 국제 여론까지 끌어들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곧 3.1절 이후 한국 정치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될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 보수 정치인의 가세가 실제로 큰 영향을 발휘하여 탄핵 반대가 힘을 얻고 나아가 기각적으로 무게가 쏠리는 결말입니다. 그럴 경우 한국 보수층은 한미동맹이 살아있음을 재확인하고 대통령 탄핵 기도가 무산되면서 국정이 안정권을 되찾는다는 전망이 나오겠지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의 개입이나 보수층의 반발이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국내 보수 세력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미국과의 외교마저 헝클어지는 복잡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어느 쪽 결말이든 한국이 한동안은 갈등과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번 3.1절이 단순히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날로 끝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외부에선 한미동맹을, 내부에선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보수층에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3.1절 이후 한국의 정치와 국제관계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국민 각자가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지켜가려는지일 것입니다. 나라 안팎의 시선이 동시에 쏠린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길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혼란에 휩싸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인지 그 선택의 시간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탄핵 정국의 결말은 한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3.1절이 분열로 치닫느냐 혹은 다시 한번 국가적 결속을 되찾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고 이를 역사와 세계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